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입니다. 오늘은 피부과학적으로 올바른 피부 타입 분류법인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피부 타입을 지성이냐 건성이냐 또는 복합성이냐 민감성이냐 정도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러한 피부 타입 분류법은 과학적인 분류법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이나 된 피부 타입 분류법이고 피부과 의사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분류법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서 분류하기 시작한 분류법입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을 대충 그리고 부정확하게 분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자기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도 모르고 화장품을 사용해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첫 번째, 피부 유형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고 잘못된 관리를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화장품을 사니까 일단 비용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지 않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레이저나 박피술 후에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피부 타입 분류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바우만 박사가 최근에 피부 타입을 16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고, 이게 피부과학 교과서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피부 타입 분류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성이냐 건성이냐, 두 번째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세 번째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네 번째로는 주름진 피부냐 아니면 탱탱한 피부냐,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이면서 민감하지 않은, 즉 둔감한,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항성이면서 색소가 잘 생기고 주름진 피부는 ORPW라고 합니다. Oily, Resistant, Pigmented, Wrinkled 해서 ORPW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2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 16가지 피부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16가지 피부 타입 중에 어떤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지 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스킨케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바우만 피부 타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성이냐 건성이냐를 나누는 겁니다. 지성 피부는 우리가 피지가 많은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피지가 많다고 해서 수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피지가 많다고 해서 피부 장벽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지가 많아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고, 또는 피지가 많아도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건성 피부는 피지가 적은 피부입니다. 근데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을 수 있고요. 피부 장벽도 튼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OSNT 타입, 즉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 색소나 주름은 없는 피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OSNT 타입인 경우에는요, 유분기가 많죠. 지성이니까. 그리고 민감성 피부인데요. 이런 경우에 여드름 또는 홍조, 이런 알러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피부를 말합니다. 이런 민감하다라는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됐고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우리 피부의 수분이 이 장벽 사이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각질세포간 지질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지성이면서도 수분이 부족한 거죠.
이런 피부를 속건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속건조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유분기가 적고 그리고 피지 조절을 해주는 성분, 그리고 망가진 피부 장벽을 보강해주는 성분, 이런 성분을 사용하는 게 이런 피부 타입에는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SNT를 한번 볼까요? 건조하면서 민감한 피부죠. 이런 경우에는 유분기가 물론 훨씬 적습니다. 피지가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건조하고 민감해서 알레르기라든지 또는 홍조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항상 피부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면서 아주 건조한 피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피부를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분, 보습 성분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피부 장벽을 보강하는 성분을 보충해 줘야 되고요. 유분기가 많은 그런 성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크림도 바르고 그 위에 한 번 더 유분 성분을, 밀폐제 같은 성분을 발라주면 이런 피부에는 훨씬 더 보습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우만 피부 타입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입니다.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 화장품에 트러블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크게 5가지 피부 타입으로 또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민감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A형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피부입니다. 여드름 A형이라고 하죠. 두 번째 A형은 얼굴이 잘 빨개지거나 또는 주사가 있는 피부, 그래서 주사 A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형은 빨개지거나 뾰루지는 없지만 어떤 제품을 발랐을 때 가렵거나 따끔거림을 잘 느끼는 젖산에 민감한 피부인데요. 이런 따끔거림형 A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A형은 알레르기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짓무르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A형이 있는데요. 지루피부염 A형입니다. 지루피부염 A형은 저희가 우리 흔히 T존 부위에 빨갛게 되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간질간질한 피부염인데요. 상당히 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고요. 이런 A형이 다섯 번째 A형입니다. 민감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민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 피부는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민감 피부는 피부 장벽의 문제이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공통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됐을 때 이런 민감 피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감 피부가 아닌 일단 건강한 저항성 피부인 경우에 DRNT, 아주 축복받은 피부죠. 민감하지도 않고 색소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래서 물광 피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피부는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염증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색소나 주름도 없기 때문에 팽팽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 정도의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DSNT, DRNT하고 딱 하나만 바뀐 DSNT를 보죠. 저항성이 아니라 민감성인 거죠. 건성이면서 색소도 없고 주름도 없지만 민감성인 피부입니다. 자, 이런 피부는요, 피부 장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나 여드름, 홍조, 따끔거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망가진 장벽을 복구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성분으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피부가 민감한 피부냐 저항성을 가진 피부냐에 따라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한 피부 타입을 나누는 세 번째 인자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입니다. 색소가 현재 없다 하더라도 색소가 잘 생기는 성향인 경우에 색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기미나 잡티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부 타입이 피부 톤이 어둡고요. 햇볕에 나갔을 때 일광 화상은 잘 입지 않습니다. 대신 잘 그을릅니다. 반면에 비색소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런 기미나 잡티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밝은 피부 톤이고요. 일광 노출 후에 그을르질 않고 대신 화상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화상 입었던 자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낫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의 결정은 유전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외선의 노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색소성인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잘 사용하면 평생 비색소성 피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밤한 피부 타입의 네 번째 카테고리는 주름진 피부냐 또는 탱탱한 피부냐입니다. 주름진 피부는 젊은 나이에는 잘 안 생기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데요. 주름이 많거나 또는 쉽게 많아지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탱탱한 피부는 지금 주름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경우에 탱탱한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는 사실 노화가 이중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체에서 노화가 이중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나 심장은 시간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만 노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피부는요, 환경에 의한 노화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늙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피부를 주름지게 하는 피부의 노화를 만드는 환경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외선입니다. 단 하나의 가장 큰 인자를 뽑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세포의 DNA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가 촉진되죠. 두 번째로 흡연입니다. 피부과학 교과서에 흡연자의 얼굴, 스모커스 페이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주름의 골이 깊어지고요. 피부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더 늙어 보이게 되죠. 젊은 나이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노화의 정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만약에 지금도 피우고 계시다면 피부를 위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조한 피부입니다. 피부는 충분한 적정한 수분이 유지가 돼야 젊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너무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이후에 결국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을 피하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피부의 보습을 신경 쓰신다면 환경에 의한 피부 노화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네 번째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피부 타입 분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만 피부 타입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지성이냐 건성이냐,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그리고 주름진 피부냐 탱탱한 피부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품의 선택을 달리 해야 되는 경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DSPW 타입, 즉 매우 건조하고 예민하고 색소도 있고 주름도 있는 피부 타입이죠. 이런 피부 타입은 어떤 제품을 써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트러블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또는 주름이 악화됩니다.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DSPW 타입은
정말 괴로운 피부 타입입니다. 절망형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절망형 피부라 하더라도요, 이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과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희망형 피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피부 타입 중에 OSPT 타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죠. 그리고 색소가 잘생기는 피부 타입입니다. 이런 피부 타입도 사실 굉장히 난처한, 어려운, 힘든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유분이 많으면서 여드름이 잘 생기고요. 여드름이 있었던 자리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그래서 더 화장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 가리는 것 때문에 다시 여드름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OSPT 타입도 정확하게 내 피부 타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성분, 거기에 맞는 스킨케어,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하면 당당한 피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피부 타입마다 그에 맞는 성분과 제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OSPT 타입이 DSPW에 어울리는,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반대로 DSPW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이 OSPT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첫걸음은 바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 타입이 16가지 피부 타입 중에 어떤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내 피부 타입을 바로 알면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내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제품을 알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우만 피부 타입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방문하면 아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피부과에 방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우만 설문을 통해서인데요. 바우만 박사는 바우만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통해서 피부 타입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설문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타입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 타입을 16가지 피부 타입 중에 내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에 맞는 제품, 그에 맞는 성분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